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두 개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방공자유민주법치를 전면적으로 해체 또는 마비시키는 방향의 헌법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국민 몰래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내어놓고 있습니다. 쪼개팔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모양을 드러내야 하는데 조금씩 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김정은 문재인 회담 또는 트럼프 김정은 회담과 연계시켜 가지고 국가의 정체성, 국가의 진로를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서 하나의 복선으로서 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가 지금 동시 진행입니다. 하나는 국채 변경 수준에 가까운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법치국가로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헌. 또 하나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해양국가 노선에 따른 지난 70년의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과는 거꾸로 가는 이 북한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가지고 한반도에 연방제 적화통일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향의 노선 수정, 내우회환입니다. 내우회환의 진앙지가 청와대에 있다는 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그것도 군사 분계에서 남쪽 우리 땅에서 열리는 것은 사상 최초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답의 길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구상을 가지고 있고 또 남북 미 정상 간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북미 관계의 정상화, 남북 관계의 발전, 북미 간 또는 남북미 간 경제협력 등이 될 것이다. 목표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비핵화가 초점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문재인 대통령도 한반도의 비핵화란 말을 썼어요.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한반도의 비핵화가 뭡니까, 이거? 북한의 비핵화라고 그래야죠. 북한식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북한에 유리한 용어를 쓰고 있어요. 물론 북한은 한반도란 말을 안 씁니다.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의미하고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는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해구산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뜻을 가진 이 중요한 용어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식대로 쓰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비핵화에 모든 논의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될 길은 요원하고 뭔데 왜 갑자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미북 관계 정상화, 남북 관계의 발전, 더구나 남북미 간 경제협력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이것은 마지막에 나와야 되죠. 북한이 핵을 폐기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는데, 한마디도 꺼내지,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지, 우리 비핵화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미 다 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할 때만 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지금 꺼냅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은 김정은의 전략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세해 주는 모습이 되고 이것은 미국의 비핵화 전략과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완전히 상반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과 북한, 한국이 같은 보조를 취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우선 아직도 김정은이는 답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만나자고 한 게 지난 8일이니까 건 보름이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담이 과연 열릴지 안 열릴지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정호용 특사가 전해준 말에 그 비밀이 들어있어요. 정호용 특사가 김정은의 말이라고 전해준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였습니다. 거기도 조건이 있었어요. 군사적 위협 없애야 한다. 그것은 한미동맹 해체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해체하면은 비핵화를 하겠다고 김정은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조건을 다 생략하고 김정은이가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뜻으로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미국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도 진전된 게 없습니다. 단 하나도 진전된 건 없어요.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앞서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죠. 김정은이 의도하는 바와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하는 바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북한이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조선 반도의 비핵지대화라는 틀 속에서 논의해 가자.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공할 사태입니다. 즉 한미동맹 해체로 갑니다. 한미동맹 해체. 한미동맹을 해체하자는 이야기가 우리 정부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한미동맹을 해체하더라도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들자. 한반도를 중립화 지역대로 만들자. 그러나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죠. 핵을 포기하는 척하면서 한미동맹을 해체하도록 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 핵을 가지고 남한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적화 통일하는 그런 대전략을 꾸미고 있다.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 거기에 그 시도를 막아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시도에 지금 합세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대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미 6.15선언 14선언을 통해서 이런 방향의 논의가 일어났고 2005년 9.19 합의에서도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지만은 북한이 약속을 깨는 바람에 핵실험 계속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하는 바람에 이 구상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짓말을 계속해 온 북한을 어떻게 믿으라고 합니까? 가장 문제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기꾼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쟁이 김정은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모자가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속이는 것이 됩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 시절에 NSC 국가안보회의에서 한반도를 담당했던 사람이 중앙일보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불발될 가능성이 40%다. 만나더라도 내용이 없는 만남이 될 가능성이 40%다. 비핵화
북한은 비핵화입니다. 북한을 달성할 가능성은 2%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2%도 많이 잡은 걸로 봅니다. 존 볼튼 전 유엔 미 대사, 이분은 지금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물러나면은 백악관으로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할 사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거론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 대화할 때,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용으로 나를 이곳에 오게 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때는 회담장을 나와버릴 것이다. 박차고 나와버릴 것이다. 핵심은 북한이 지난 25년 동안 개발을 해온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위해 진지한 대화에 북한이 나설 준비가 있는지의 여부다. 만일 북한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회담은 짧게 끝날 것이다. 짧게 끝날 것이다. 짧게 끝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짧게 끝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되느냐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을 믿고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자고 했던데 만나보고 보니까 남한에서 이야기한 게 사실과 다르다. 이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크나큰 문제를 앞에 두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아주 무지개 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요.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됩니다.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는 절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미북 관계 정상화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핵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북 정상화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남한, 북한, 미국 간의 경제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갑자기 경제 협력 체제로 갈 수가 있습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그것을 했다는 것을 검증한 다음에는 가능한 일이죠. 문 대통령은 또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는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대한민국이 사라져야 자신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목표를 핵 개발을 포함해서 남한의 종북 세력 키우는 것 등 모든 목표를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그런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북한을 상대로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자. 뭐 말하는 것은 코브라를 보고 독을 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코브라에서 독이 빠져버리면 지렁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살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럼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그건 북한 문제니까 간섭하지 않는다. 북한의 인권 탄압, 국군 포로를 보내주지 않는 것, 이것도 간섭할 문제가 아닙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를 덮자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공동묘지의 평화죠. 공동묘지 참 평화롭습니다. 죽음만이 있는 죽음의 평화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이게 다 자유가 보장되는 평화가 아니라 죽음의 평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투쟁을 했던 사람이 인권이나 자유의 개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이야기가 거짓말이었다 하는 것을 폭로하는 게 됩니다. 이것은 세계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세계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정의용 씨가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김정은이 말을 하면서 받아서서 국민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이야기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게 없어요. 한반도 비핵화를 해놓고 그 조건을 사실상 한미동맹 해체라는 조건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언론에 의해서 북한의 비핵화로 왜곡 전달되고 있는지 좀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근데 트럼프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다만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 듣고 보니까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단순하게 핵을 동결시키는 게 아니라 핵을 포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만나자고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상당히 곤란해졌어요. 이것은 트럼프 같은 힘이 있는 협상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조건을 자기 나름대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만약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면 완전히 이야기가 다를 겁니다. 김정은은 조선 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이야기하고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주파수가 달라서 이것은 한 10분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토대가 아주 허술한 이 사상 누각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상 누각. 트럼프, 김정은이 세계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 정착으로 가야 한다. 미북 수교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토대가 약한,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아주 불안정한 그 토대 위에 1층, 2층, 3층 계속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가서 토대가 무너져 버리면 다 크게 쓰러지게 되어 있다. 이 정도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 지금 3월 20일 현재의 한반도 상황인데 아직도 김정은은 답장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